와, 와콤 안 되겠네. 이거 안 넣어줬다고? 아, 이거 하나만 꽂으면 되는 거구나. 일단 기본적인 피랍을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와, 키감이나 그립감, 반응 속도가 너무 좋은데? 제가 와콤 거를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갑입니다. 아, 그리고 자, 오늘은 신티크 16 프로 언박싱이 아니고 박싱 영상. 자, 이것이 신티크 프로 16, 줄여서 신프 16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와콤사에서 대여해줘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맥, 윈도우, PC 둘 다 호환 가능하고요. UHD 4K 해상도 지원, 펜 입력과 손터치 동시 가능, 8192레벨의 피랍 기능, 기간 한정 무료제 소프트웨어 제공까지. 그리고 여기 번들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자, 타블렛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타블렛 펜이겠죠. 개인적으로 그립감은 가볍고 미끌거리지 않아서 착 감기는 느낌인데 약간 다른 제품보다 통통한 감이 있어서 가볍게 줘도 됩니다. 피로감이 좀 줄겠죠. 이게 미끄러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립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무게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무게감이 이 정도 있는 펜을 좋아합니다. 제가 은근 와콤 펜 타블렛, 액정 타블렛, 그리고 휴이온, 장은타크, 가오몬, 겔탭, 아이패드 등등등 연애만큼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저번에 광고 주신 분이 우리 제품이 단점을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버리냐? 면서 혼쭐이 나면서도 솔직한 후기를 해야 동종업계 분들께서 공감하는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와닿는 것이 타사 비교겠죠.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됐고 빨리 일단 연결을 해보자. 연결 방법이 좀 더 심플해진 것 같네요. 뭐야, 근데 어댑터 같은 거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것도 본체에도 2개 정도 연결했었어야 했는데 어딨지? 와, 와콤 안 되겠네. 이거 안 넣어줬다고? 리뷰 어떻게 하라고? 뭐지? 아, 이거 하나만 꽂으면 되는 거구나.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막 꽂았어야 했거든요. 선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꼬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노트북이랑도 연결해도 되겠네.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는 이렇게 와콤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CD를 줬었는데 세상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이게 와콤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드라이버가 좀 가끔 먹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부팅을 하거나 다시 뺐다 꽂거나 해야 될 때가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예전 인튜어스 3 때는 거의 그런 경우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와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액정 타블렛 자체가. 특히 맨날 이래. 그만 욕해야지. 판 타블렛의 단점은 타블렛에 그림을 그리는데 화면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닌 모니터에서 그려지는 장면이 보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직관적이지 않은 게 최대의 단점인데, 그래서 판 타블렛은 기존의 손 스케치나 아이패드, 겔탭 등을 썼던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살짝 오래 걸립니다. 반면 액정 타블렛의 장점은 화면에 그대로 그리기 때문에 인지가 잘 돼서 확실히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빨라지신 분들은 뭐 2배까지도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판 타블렛 아지 세대라서 뭐 그렇게까지 빨라지진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손그림 그리거나 아이패드 같은 타블릿으로 그렸던 분들도 금방 저거 할 수 있어요. 다만 액정 타블렛에 있어서 단점이 그거죠. 자세. 액타 자세. 너무 오버했나? 특히 거북목이신 분들은 차라리 판 타블렛이 나은 것 같은데, 뭐 와콤에서도 아주 좋고 가성비 좋은 판 타블렛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로 일단 쓰시다가 나중에 갈아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기존에 썼던 액정 타블렛이 이 반사율 때문에 굉장히 거슬려요. 제 주변에 밝은 빛이 있으면 이게 그대로 비쳐 보이기 때문에 그림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사실 옆에 있는 이 무드등도 이것 때문에 산 겁니다. 애초에 제가 신티크 프로 16을 썼다면 이것도 안 샀겠지. 아무튼 무광 이거 참 좋네요. 이쁘기도 하고 고급스럽고. 자, 여러분, 와콤 타블렛을 썼을 때의 주의점이 있는데요. 처음에 펜초의 감촉 가운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면 셀수록 피랍에 대한 입력 범위가 더 넓어지고요. 대신 투명도 조절 브러쉬를 썼을 때 완전히 진한 검은색을 쓰려고 했을 때 엄청 강하게 눌러야 합니다. 그럼 그만큼 손목에 무리가 많이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 가운데 있으면 한 요정도, 한 번 정도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타블렛 자체의 각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60도 정도로 기울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인터넷에서 많이 팔죠. 이런 거를 하나 사셔서 받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주의하실 게 이 사이즈, 넓이를 생각하셔서 구입하셔야 돼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가지고 이 위에다 받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따로 받침대에다가 얹혀놓고 그리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사야 되긴 하지만 와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받침대가 또 판매하고 있고요. 이런 스탠드도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티크 16 프로를 직접 써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장점, 그리고 어떤 특징들,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제가 조목조목 찾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피랍을 보겠습니다. 선의 강약, 굵기 조절이 어느 정도 잘 되고 감이 좋느냐 이걸 볼게요. 아니 근데 이건 와, 키감이나 그립감, 반응 속도가 너무 좋은데? 이거는 안 써보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와콤 거를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갑입니다. 아, 그리고 해상도가 진짜 좋네요. 야, 이게 4K가 되네. 우리 TV도 이제 4K가 아닌데 화질이 확실히 좋긴 좋네요. 이걸로 그림 그리지 말고 넷플릭스 감상하면 좋겠. 자, 그리고 액타가 해상도가 좋으면 좋은 이유, 보이는 그림의 사이즈가 작은데도 해상도가 좋으면 선명해서 굳이 확대, 축소를 많이 자주 할 필요가 없죠. 한마디로 피로감이 없어지고 눈피로도 없어지며 작업 속도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손터치 기능도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쓰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토샵 하나로만 봤을 때 좀 불편해서 안 쓰는데 차라리 입문자들은 이걸 쓰는 걸 습관화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회전이랑 줌인, 줌아웃은 좀 편한 것 같아요. 터치를 안 쓰신 분들은 멀티터치 온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켜고 끄면 되겠죠. 저는 꺼야죠. 단축키 버튼도 여기 숨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8개의 익스프레스 키가 인체공학적으로 뒷면에 위치해서 더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또 뒷면에 있어서 작업 중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멀티터치와 함께요.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저는 아재라서 새로운 건 안 써요. 그래서 패스. 본체 오른쪽에 달린 요 펜걸이 요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달랑달랑. 그리고 좀 불만인 게 생각보다 좀 작다? 개인적으로는 한 20인치 정도만 됐어도 충분히 괜찮게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근데 이름이 뭐 16인데 뭐 불편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펜에 있는 버튼이 좀 자주 눌러져서 팝업이 떠서 좀 귀찮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이거는 와콤 타블렛 옵션에서 안 눌러지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펜 다시 봐보자. 와콤은 확실히 펜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없어서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이 언제나 사용 가능합니다. 심지도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고요. 보통 반년에 한 번씩은 갈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제가 며칠간 짧게 사용해봤는데 막상 깔 게 별로 없네. 가격 말고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습니다. 그림을 취미로 하시거나 취준생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전문 장비는 가격만큼 성능과 안정성이 받쳐준다면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오래 쓸 수도 있고. 게이머나는 밀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작업 방식은 특히 시티크 프로 16으로 작업하기 굉장히 용이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가격값은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와콤의 좋은 점, 내구성이 좋다, 고장률이 적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체험 매장이 있어서 체험 후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런 고가의 액정 타블렛은 더욱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옷도 직접 입어보고 구매해야 딱 맞는 사이즈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고가 제품일수록 직접 한 번이라도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케이스 왜 이렇게 귀엽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좀 널찍한 것 같아요. 무게도 좀 나가고 보니까 별로 뭐가 안 든 것 같아. 뭐 내가 흘린 건 아니겠지? 내가 뭐 혹시 버리거나 한 건 아니겠지? 박싱 완료! 자, 본론부터 시작하던 박싱 후기 즐거우셨나요? 유익하셨나요? 다음 영상은 다음 광고 계약 후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